안녕하십니까. 글로벌TV 임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보험개발론에서 나온 KIDI 은퇴시장 리포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에 나왔고요. 2020년 동안 2020년에 이제 자료를 조사해서 발표한 건데 실제적으로 이제 수도권 및 광역시에 거주한 30대, 50대 그러니까 대략 나이대가 이제 80년대생, 70년대생, 60년대생의 이제 비은퇴자, 아주 한창 일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특히 4050 세대의 은퇴 준비 현황에 대한 그리고 내용과 그 다음에 고령자의 노후 준비 현황을 파악한 보고서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보험개발원에 들어가셔서 그 보고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050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베이비붐 세대들이죠. 그 50 세대들은 1차 베이비붐 세대부터 2차 베이비붐 세대까지 60년생, 60년대생, 70년대생을 통틀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창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은 이제 은퇴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온 내용은 4년, 지금 2021년이니까요. 4년 후인 2025년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야, 65세 이상 인구가 20%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마 길 가던 데는 노인들이 많고요. 은퇴하신 분들도 많고, 아마 우리가 이제 일본에 지금 우리 아마 관광을 가시면 노인분들 되게 많으시죠? 뭐 지금도 우리나라도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은 우리나라는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굉장히 정점에 달해 있죠. 지금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도 2차 베이비붐 세대까지 해서 4050 세대가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자, 그런 실질적으로 이제 한창 일하고 있는 40대, 50대, 60대 초반까지의 분들이 40년, 2040년, 지금부터 20년 후에는 그분들이 대략 60대, 70대, 80대 이제 은퇴자로 넘어가죠. 그럼 인구 비율이 보시면 노인들이 되게 많아지고 이제 삼각형이 되는 거죠. 빗살무늬 토기처럼 됩니다. 항아리에서 삼각형. 우리나라 전통 제일 좋아하는 달 항아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는 아직은 달 항아리인데 빗살무늬 토기로 쌓아갑니다. 신석기 시대로 가는 거죠. 무서운 시대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10대, 20대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줄죠. 지금 뭐 30만 명이 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산업 생산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65세 인구의 비중이 늘어나는 부분은 뭐냐면 사회가 비생산적인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생산적인 거라는 건 일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적어주고 다 은퇴하시고, 일에서 떠나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특히, 이제, 복지 비용이라고 그러죠. 복지 비용도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의 재정 자체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4050 세대의 가구 자산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4050 세대의 재정 현황이 어떤가 봤더니 우리나라 전체 연령대별 자산 규모는 8,602조 원이라고 하네요. 8,602조 원 중에 40대 미만이 865조, 9.9%, 한 10% 되고요. 40대 분들이 2114조, 24.5% 정도 됩니다. 그리고 50대가 2474조 원, 28.76%. 네, 요 40대, 50대를 합하면 53.3%, 반 이상이 넘죠. 네.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대도 많네요. 60대 이상 노인분들도 현재 3,158조 원, 3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가구라는 거는 예를 들어 4인 1가구, 뭐 지금 2.5명 한 가구 뭐 이렇게 보죠. 그러면 이제 연령대별로 그 한 가구에 이제 되면 40대, 50대가
53.3%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자산에. 그러면 4050 세대에는 부채가 얼마나 있나 보면 전체 우리나라 가구 부채가 1575조 원이라고 하는데 좀 늘었을 겁니다. 아마 한 1700조까지 됐다고 하는데 요 조사 시점은 1575조 원대고요. 40세 미만이 235조. 네. 그렇게 많지 않죠? 자, 40대가 481조 원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0대가 467조 원, 29.66%, 30%죠. 두 세대를 합하면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나이, 이것도 문제죠. 60대 넘으신 분들이 부채가 아직도 24.9%, 25%가 있다는 건, 아직, 그러면 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수도 있습니다. 그 아파트 대출 담보가 많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4050 세대의 가구 자산은 전체 가구 자산의 53.3%, 반 이상이 넘고 그들의 부채는 60%가 넘는다. 부채 비율이 좀 넘습니다. 자, 그러면 4050 세대 자산 구성을 한번 아까 보면 70% 이상이 부동산 등의 실물 자산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자산 한번 볼까요? 금융자산이 1218조 원, 26.5%. 그 다음에 실물자산 3370조 원인데, 진짜 실물자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실물자산에는 부동산이 있고요. 거주주택, 살고 있는지,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 뭐 상가나 땅이 있겠죠. 그 다음에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액. 내가 지금 부동산 아니지만 뭘 사기 위해서 넣어놨던 부동산을 사기 위한 계약금 및 중도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도 실물자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동차 이외 기타 실물자산, 뭐 가구, 그림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걸 다 통틀었을 때 구성비가 얼마냐? 거주주택이 55.6%, 부동산이 일단 기본 주택이 55.6%, 그 외의 부동산이 36.1%. 이거 두 개 합하면 얼마죠? 많은데? 이야, 이거 합하면 벌써 이게 90%가 넘네요. 91%네. 많이, 부동산이 90%가 넘네요. 91%. 네. 그러면 금융자산의 비중을 한번 볼까요? 아까 이제 금융자산이 우리 위에가 보시면 26.5%라고 그랬죠? 네, 73%, 70% 이상이 부동산, 26%가 이제 금융자산이라고 그랬는데 그 금융자산의 구성을 보면 70%가 적립예치식 저축입니다. 뭐 현금, 펀드, 보험, 보장성 보험, 보험이나 주식, 채권, 선물 다 들어가네요. 70%가 전체 금융자산의 70%가 요걸로 들어갑니다. 뭐 저축이라든지 전월세 보증금 요것도 25%. 요것도 많네요. 자, 이게 문제는 이제 90% 이상이 부동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의 실물 자산이 70%가 넘고 그 중에 90%가 부동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4050 세대의 자산이 부동산에 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050 세대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야, 노후 준비가 필요해? 근데 95%가 다 필요하다고. 필요해. 매우 필요해. 라고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굴뚝이죠. 필요하다고. 필요 없다는 분도 있네. 0.6%야. 이거 필요 없다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인가 본데요. 자, 그러면 노후 준비의 우리 대표적인 노령연금은 이제 국민연금은 두 가지죠. 노령연금하고 유족연금. 그러니까 우리가 막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노령연금 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받는 10만원, 20만원, 15만원 뭐 그런 노령연금으로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고 노령연금에는 국민연금의 수령을 받는 연금의 명칭입니다. 노령연금. 자, 2019년도 노령연금을 받는,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을 봤더니 자기가 전에 받던 소득 대체율의 21.3%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소득을 100만원 받았는데 연금으로 얼마를 받냐? 그랬더니 21만 3천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100만원에 내가 100만원을 받았어. 21만 3천원을 받는다. 평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네. 뭐 소득이 작으신 분들은 비율은 높지만 뭐 전체적으로 받는 금액이 적으니까 뭐 그 큰 비중은 아니죠. 그러니까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국가의 재정이 투여돼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100만 원을 벌었는데 21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번다라고 하면 연금으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10만 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또 문제는 은퇴 후에 4050 세대 은퇴 후에 뭐 편안하게 쉬면 좋은데 은퇴 후에도 자녀를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지금 50대인데 제 친구들도 아직도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일찍 해서 대학을 간 대학생 자녀를 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의 그 애들이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1학년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10대거든요. 그러면 10대라고 하면 현재 자녀가 독립을 하는 나이가 예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 20대 때 독립을 했고 저희 때는 20대 후반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아이들, 자녀들은 언제 독립을 하냐면 30대 초중반에 독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제 친구들이 50인데 애가 15살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65세까지 애가 30살이 안 되는, 30살이 안 되는 거죠. 그럼 65세 이후에도 애가 만약에 독립을 하면 같이 살아야 되고 부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를 봤더니 은퇴 후 자녀 부양에 대한 부담 정도가 많이 부담된다는 게 9.1%, 부담되는 게 53.5%, 62.6%가 매우 이제 많이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실질적으로 아마 점점 부양 비율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왜 뭘 부양하냐 봤더니 은퇴 후에도 자녀 교육비를 6,989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7천만 원 정도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 친구들 65세가 됐는데 애가 이제 겨우 30살이 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중학생일 경우에. 그러면 유학을 가고 뭐하고 가면 예를 들어 은퇴를 65세에 할 수 있는 직업이 몇 개나 되나요? 현재.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은퇴 후에 예상 자녀 교육비가 계속 들어가는 거죠. 자녀를 교육해야 되고 유학도 보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부분 은퇴 후에 결혼을 많이 합니다. 지금 제가 아시는 분들이 자녀가 60이 넘으셨는데 아직 결혼 안 한 자녀들이 많은 선배님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애들이 다 30 넘어서 결혼하니까. 그러면 애들 집, 전세 보증금이라도 마련해 주려면 돈이 꽤 많이 들어간다. 자, 은퇴 이후에 돈 들어갈 게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4050 세대가 은퇴 시에 아까 이제 노령연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노령연금은 현재 한번 재작년 걸 조사해 봤더니 100만 원을 받던 사람은 21만 원 정도를 받는 노령연금, 국민연금을 받는다. 그러면 퇴직급여는 얼마 정도를 모아놨느냐라고 봤더니 평균적으로 지금 현재 4050 세대의 예상 퇴직급여액은 9,466만 원. 아, 요건 좀 다행인 것 같네요.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뭐 미국, 호주, 영국 뭐 비교했을 때 그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나라가 10,000달러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 9만 달러 정도 되니까 많이 올라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퇴직연금이라든지 퇴직급여가 그나도 많이 정착이 됐다. 좀 그나마 요건 다행인 것 같은데 부족하죠. 그렇죠? 아까 자녀 교육비가 7천만 원 정도 들고 자녀 결혼이 1억 2천 든다. 야, 이거 많이 부족하네요. 그래서 4050 세대 이제 제 세대가 은퇴를 하면 야, 이거 퇴직금을 받아서 뭐에다 쓸까 고민 이제 예상을 해봤는데 87.7%가 대략 노후생활비로 써야 된다. 그러니까 1순위 제일 1순위라고 하는 사람은 67%입니다. 그러니까 67% 3분의 2가 야, 이건 노후생활비 써야지. 그리고 20%가 가족 부양을 해야 돼. 아직도 부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10%는 자산 투자. 야, 요 부분은 돈이 좀 있는 분들이겠죠? 미리 좀 모아놨기 때문에, 야, 나는 퇴직급여 받아서 자산 투자할 거야. 아니면 이걸로 계속 소득을 내야 돼. 라는 거죠. 창업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부채 상환도 있어요. 아, 답답합니다. 그렇죠? 자, 4050 세대의 은퇴 이후의 퇴직급여 예상. 아, 깝깝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속 봐야죠. 은퇴 가구주가 이제 노후 준비가 어떻게 돼 갔느냐를 계속 보면 은퇴 가구주 자산 불입별 생활비 충당 정도.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은퇴한 가구주
이제 은퇴한 가구주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돈 버는 아빠라고 얘기합시다. 뭐 아빠, 엄마도 벌 수 있지. 그렇죠? 엄마가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아빠나 엄마나 은퇴 가구주의 아버지 어머니 중에 이제 그 가구주의 자산 분위를 이제 나눈 거예요. 1분위부터 5분위 한 5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5단계로 나눠서 자산 5분위는 돈이 많은 사람, 자산 1분위는 돈이 없는 사람 이렇게 해서 봤더니 자산 5분위 그래도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여유가 좀 있다. 예. 여유가 있죠. 그냥 부족한 부분이 보통 한 25% 정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뭐 보통 여유가 있다 이렇게 여유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소득이 점점점 갖고 있는 돈이 없는 분일수록 네, 이게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늘어나죠. 23.8%에서 자산 1분위는 81%까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산이라는 건 뭐죠? 아까 부동산이라죠. 그나마 부동산이 좀 있는 분들은 그래 나도 좀 뭐 주택연금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집이라도 팔까라고 하면 여유가 좀 있는 거죠 그나마. 그런데 생활비분으로 보면 또 이게 약간 더 벌어집니다 격차가. 그러니까 소득을 1단계에서 5단계로 나눠서 보면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여유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매우 부족한 거야. 이건 뭐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은퇴한 가구주가 소득이 높아야 생활비 여유가 좀 생기고 그만한 더 역량이 된다. 미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쭉 보면 그냥 단순하게 한번 그 은퇴하신 분들을 보면 은퇴 직전에는 연봉 한 6천만 원 정도를 받으셨는데 6,200을 받으셨는데 예. 은퇴를 하고 나서는 집에 돈 들어오는 게 2,700만 원으로 확 떨어지죠. 한 40%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애도 다시 계속 교육도 해야 되지, 장가 시집장가도 보내야지, 먹고 살아야지, 이제 좀 깝깝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현재의 우리나라 은퇴하신 분들, 또 은퇴하는 사람들에 대한 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이 확 떨어진다. 그래서 창업을 하고 빵집도 하고 커피숍도 하고 그러다가 망하고 주식 투자하다 날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은퇴하신 분들이 준비도 하셔야 되고 나름대로의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고민을 은퇴 직전에 40, 50 세대들은 좀 하셔야 된다. 그런 거죠. 자, 결국은 은퇴하시거나 또는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중요한 점은 은퇴 이후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은퇴 소득을 만들어내는 거죠. 은퇴 소득의 종류에는 뭐 국민연금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 쭉 하는 개인연금,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는 연금이나 보험이 들 수 있고요. 또 다른 취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자산을 늘려가고 또 여기에 이제 되는 게 갖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또 투자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소득을 만들어내는 은퇴 후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도 사실은 좀 많은 이제 그 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든지 뭐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좀 사실은 좀 더 늘려서 국민들이 더 많은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 너무 뭐 가진 사람들을 잡는다고 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연금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폭넓은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은퇴 이후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가는 과정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고민하시고 은퇴하시는 40, 50 세대들은 항상 머릿속에 은퇴 소득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